로스트 미스트. 엄마를 살해한 남자. 작가 N. 프로이드가 치료를 맡았던 여성 우울증 환자의 90%가 공통된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유년기 시절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잔인하게 성폭행당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 기억들은 거짓이었다. (2021년 2월) 부슬비가 내리는 겨울. 40대 여성의 사망사건이 발생한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 죽은 여성의 외동딸 연재의 주장은 엄마인 희서의 살해 후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 사건 당일 심부름을 다녀온 후 침실로 가보니 이미 희서가 피살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생생한 연재의 증언에 경찰은 연재가 지목한 희서의 침실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된다. 그렇게 홀로 희서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빌라 현관으로 들어선 연재는 희서가 피살된 그날의 느낌이 다시 다가왔음을 직감한다. 천천히 빌라 계단을 올라 현관 입구로 걸음을 멈추는 연재. 그날과 마찬가지로 현관문이 열려있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연재의 머릿속으로 흐릿한 단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다급히 희서의 침실로 들어와 침실 안쪽 드레스룸으로 고개를 돌리는 연재. 긴 진열대한 검은색 코트에 손을 대는 순간 누군가 희서의 목을 조르는 영상을 떠올린다.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능력을 재인식하기 시작하는 연재. 이제 연재는 자신의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를 살해한 진범을 찾아 나선다. 씬 넘버 1. NISC 국정원 내 미해결 수사팀 건물 5층 취조실. 새벽 2021년 3월. 한쪽 벽면에 달린 긴 일자형 유리창 너머로 그칠 줄 모르는 눈보라가 날카롭게 휘날린다. 그 눈보라를 잠시 비추다 서서히 긴 유리창이 달린 짙은 흑색 벽면 전체를 담아내는 화면. 밝은 조명의 취조실 안. 취조실이라기보단 골동품 가구들로 꾸며진 고풍스러운 서재 같다. 나지막이 짙은 흑색으로 이루어진 벽면들을 훑다 이내 뒤로 느린 고개를 돌리는 화면. 적막한 취조실 중앙. 아담한 흰색 사각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인다. 다가가 보면 고개를 반쯤 숙인 채 검은색 종이를 접고 있는 검은 원피스 차림의 연재.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쪽 귀로 넘긴 검고 긴 생머리. 테이블 위로 올린 연재의 가는 두 손이 눈처럼 새하얗다. 종이를 접는 연재의 느린 손동작과 함께 취조실 안으로 스미는 째깍째깍 시계 초침 소리. 흐린 날이었어요. 기분이 나쁠 정도로. 그런 날씨는 처음이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안개가 온 도시를 휘감고 있는 듯한 그런 날씨. 뭐랄까,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의 날씨였어요. 그래요. 그날 오후 엄마 심부름으로 집 앞에 마트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날씨가 그런 날이면 엄마와 난 두부조림을 자주 해먹었거든요. 투명한 두부 봉지를 들고 빌라 계단을 올라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찾는데 열쇠가 없었어요. 분명 코트 주머니 안으로 넣어둔 기억이 있는데. 하는 수 없이 벨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소리가 나질 않았어요.
연재 씨, 순간 어딘가 이상한 느낌에 조심스레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이 열려 있었어요. 조명이 꺼진 거실은 쥐죽은 듯 엉망이었고 불안한 느낌에 전 급히 엄마 방으로 달려갔어요. 연재 씨, 잠시만요. 그렇게 달려갔는데도 그렇게 바로 달려갔는데도 연재 씨, 엄마가 배에서 피가 엄마가 엉망이 된 희서의 침실안. 울먹이는 연재를 쓰러져 있는 희서에게서 떼어내는 구급대원들. 눈물 범벅이 된 연재는 대원들에게 몸이 이끌려가면서도 희서를 향한 절규를 멈추지를 못한다. 픽. 쥐조씨를 가득 메우던 초침 소리가 멈추면 손에 쥔 검은색 종이배를 내려다보는 연재. 연재 씨, 거긴 아무도 없었어요. 흰색의 테이블 아래 푹신한 느낌의 카페 바닥 위로 검은색 종이배 하나가 툭 떨어진다. 씬 넘버 2 벌판 새벽. 저 멀리 눈으로 휩싸인 드넓은 벌판 끝으로 홀로 세워진 흑색의 5층 건물이 보인다. 5층 취조실에서 새어나오는 조명만이 유일하게 빛나는 눈보라가 날카로운 황량한 화면. 잠시 후 드넓은 벌판 외곽으로 가늘게 이어진 2차선 도로를 달려오는 차량 한 대가 보인다. 이내 도로가 끝나는 건물 입구로 잠시 멈고는 지하주차장 입구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차량. 씬 넘버 3 NISC 5층 취조실 새벽. 조심스레 흰색의 취조실 입구문이 열리면 흰 슈트 차림의 여성이 중앙 테이블로 다가선다. 얇은 은퇴 안경과 검은 머플러, 가눈 눈매가 인상적인 NISC 네임태그를 목에 건 인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임이 없는 연재와 느리게 마주 앉는 인서가 심란한 표정을 보인다. 아무 말 없이 흰색 테이블 위 검은색 종이를 잡고 있는 연재의 손을 넌지시 살피는 인서. 힘들어요? 낮은 인서의 말에 인서의 옅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서서히 종이 접는 속도를 늦추는 연재. 연재 씨, 힘이 들면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연재 씨에게 어떤 기억이 머무는지, 그 기억이 연재 씨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가능한 많은 걸 말해줬으면 해요. 저희는 알고 싶어요. 순간 빠르게 다시 종이를 접는 연재. 그런 연재의 손을 내려다보는 인서의 표정이 굳는다. 아직 색종이가 필요한가요? 이내 손에 쥔 종이배를 떨어뜨리는 연재. 연재를 바라보는 인서가 안쓰러운 미소를 보인다. 천천히 상체를 숙여 테이블 아래 떨어진 덜 접힌 검은색 종이배로 손을 가져가는 연재. 주변이 긴 수풀로 이루어진 한적한 2차선 도로 위를 아장아장 걷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 붉은 구두를 신은 하얀 원피스 차림의 여자아이가 손에 쥔 작은 민들레를 한번 내려다본다. 잠시 후 짙은 그림자를 넓히며 스멀스멀 지면 위로 올라오는 대형버스의 커다란 앞 유리창. 좁고 긴 도로를 반쯤 건너는 여자아이의 미소가 그 그림자에 점점 더 가늘게 짙어진다. 4살쯤이었나? 2차선 도로를 건널 때 버스에 치일 뻔했던 기억이 있다. 아슬아슬하게도 그 대형 버스는 그대로 내 등 뒤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때 내가 버스를 못 본 건지 버스가 날 못 본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건너편으로 서 있는 누군가를 응시하며 밝은 표정으로 2차선 도로를 마저 가로지르는 아이. 이내 아이를 향해 달려오는 대형버스에 순간 아이의 모습이 사라져버리며 페이드 아웃.